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여기까지만 대통령 칭호를 붙이겠습니다.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진철 조지아주 제1선거구 연방하원 공화당 예비 후보가 오늘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 NNP 초대석에 출연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불법으로 모은 조 단위의 돈이 싱가포르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방송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싱가포르로 김현지와 제3자를 통한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철 후보는 요새 새로운 검은 돈들이 모이는 데가 싱가포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국제적인 헤지 펀드들이 모여들고 곳곳에서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업체들을 볼 수 있다. 한 건물 건너 한 건물 사이로 이러한 업체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스위스 은행 계좌 유명했었죠. 아무나 해킹할 수 없는 그런 스위스 구자의 명성 이제는 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고, 홍콩으로 비자금을 도피했던 많은 사람들, 또 버진 아일랜드 쪽에 이제 비자금 도피처를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싱가포르로 지금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쪽에 이 비자금 도피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 지금 이재명의 비자금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진철 후보는 일명 그 저수지라고 알려져 있는 거액의 비자금이 그동안 국내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한테 있었던 모든 범죄 사실보다도 더 큰 사실, 이거를 좀 숨기려고 이놈이 지금 동문서주를 하고 있는, 무죄를 지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대장동, 백현동 이 불법으로 저가서 돈 모은 그 조 단위의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싱가포르 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해외에 있는 거죠, 지금. 네, 저수지가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그 돈이 안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선거 자금으로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물론 갖다 좀 쓰긴 썼죠. 미국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김현지가 금고지기일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이 싱가포르에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다. 비자금이 그쪽에 금고지기가 아니라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금고지기입니다. 참. 총무비서 아니에요? 총무비서. 총무비서니까. 유 후보는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와 따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저희도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 후보가 무엇을 하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기업의 한 중진 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 문제상 회사 이름이나 임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니셜이 C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회사는 이니셜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니셜까지도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점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임원이 그 금융회사의 굉장히 큰 금융회사입니다. 이 금융회사의 상당한 고위직 임원입니다. 이 임원이 유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의 자금이 싱가포르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비자금을 관리해 줄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비자금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진철 후보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인지 그 은행 임원이 제대로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혹시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쓸 뻔했던가 보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유 후보는 그 임원이 해당 기업에서 서열 3위쯤 되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저수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하죠. 예. 미국 금융가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그러면은 미국의 첩보부서에서 모르고 있겠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소문들이 이미 돌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벌써 유튜버들이 이 상당히 거액이 송금되고 있다. 송금된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혹은 첩보부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 미국의 첩보부가요. 17개나 됩니다. 뭐 CIA, FBI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첩보부서들이. 그런데 그 다양한 첩보부서들이 수집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게 바로 DNI에 모아지게 돼 있고요. 그 DNI 국장이 매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를 브리핑을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트럼프 면전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통화했다라고 발표한 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이었죠. 그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날짜가 그것도 너무나 많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통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거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만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전화통화에서 골프 얘기 나왔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골프 얘기가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면서 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걸 저희가 보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계속 졸라서 결국 만났습니다. 억지로 만났죠. 자, G7 정상회담 쪽에서 혹시라도 지나치면서 만날까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일정 취소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지나치면서라도 만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토 회의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 뭡니까? 만나달라. 결국은 3,500억 달러라는 돈을 주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500억 달러 투자라는 이야기가 그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 액수 투자 이런 거 이야기한 건 한국 정부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만나달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는데 그 만나기로 한 날까지 그 바로 전날까지 백악관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연락이 안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난다 안 만난다라가 전날 밤 10시까지 통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건 저희가 제니박 기자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밤늦게 통지를 받았다. 있죠. 그 다음날 만나는 날 아침에 벌어졌던 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쇼에다가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과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간이 정식으로 고민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었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날 당일 만나야 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해? 뭐 교회를 종교 탄압을 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쫙 들은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데서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트루소쇼에다 글을 아침에 올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장 비상에 걸린 비서실장이 달려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달려가가지고 억지로 사정해가지고 더 추가 투자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이 됐던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이재명이 백악관에 도착을 합니다. 왜 늦게 도착했겠습니까?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라고 얘기할 때까지. 결국은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서 아주 허리 꼿꼿하게 펴고 안미경미하겠다. 예? 안미경미하겠다. 아주 뭐 친미파가 된 것처럼 아양 다 떨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트럼프가 만나는 데 있어서 자기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줄 테니까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런 알랑방구 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뒷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비밀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서명 안 했습니다. 서명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쫓았습니다.
허겁지겁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도 없이 허겁지겁 나왔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조율이 돼가지고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투자할 수 없다, 서명 안 하겠다라고 버틴 게 나중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계속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바로 면전에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미친 잭 스미스가 한국에도 있다며? 한국으로 갔다며?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특검은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추천한 인물이었는데. 이러한 생 거짓말을 한 것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일체 뭐라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심지어는 이재명이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그 사인했던 서명했던 방명록에다가 서명했던 그 펜, 두툼한 펜 달라고 했던, 나중에 저희가 보도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트럼프가 그걸 달라고 했는지, 거기에 도청 장치가 있을까 봐 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두툼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거 줘.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때 트럼프의 서명에는 딱 쓰기 좋은 아주 넓적하고 굵직한 펜이라서 딱 쓰기 좋을 겁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나 사용 안 할 거, 이거 가지고 쓰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상 지금도 백악관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유튜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나 쓰려고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는,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갔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독침이 들어있을까 봐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신뢰 관계는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느냐, 미국이 개입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잡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한순간에 잡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모든 약점들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근데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가장 큰 약점, 본인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돈이죠, 돈.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은 돈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 결국 뭡니까?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전부 다 이권이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모든 정치인들 이권 카르텔로 다 엮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법계에 있는 판검사들, 무슨 뭐 대법관까지 전부 다 50억 클럽 만들고 돈으로 다 엮어버린 그런 관계 아닙니까? 돈으로. 돈줄을 확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오히려 돈줄을 잡아버리면 그 안에서 배신이 벌어지고 반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재명의 돈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냈다라는 것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구자번호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가 잡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멱살을 아주 빡세게 쥘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지금 제시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김현지와의 관계 문제, 저희가 수상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1급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력서 하나 제대로 정부가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 생년월일조차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어. 주민등록 뒷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신상이 쫙 나올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입김 이전에
북한의 공작이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공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뒷배로 생각하는 게 공산당만 있는 게 중공만 뒷배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배짱 튕기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그 배경에 깊숙이 깔려져 있는 것은 북한의 그림자가 깊숙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기 동부연합하고는 아주 가까운 경기 동부연합의 분명히 일원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도 기자회견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경기 동부연합 회원들과 구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공작을 같이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판결문 기록에서 법원 판결문 기록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은 어떤 곳이냐? 이석기라는 이 통진당을 이끌었던 국회의원이 속해 있던 조직 아닙니까? 결국 간첩단인 거 확인됐죠. 지금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도 간첩단들이 적발돼가지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창원에서도 간첩단 나오고 지금 뭐 민노총에서도 간첩단 나오고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간첩이 지금 도초에 깔려 있는데 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간첩 조직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해왔다면 이재명도 간첩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도 간첩.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간첩이 앉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미국은 모르고 있을까?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뿌리가 깊다. 이 뿌리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정은을 빨리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서 빨리 풀고 싶은 이야기가 야, 한국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네가 좀 나랑 타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북한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 보인다. 처음에는 중국의 부정선거 이슈만 저희가 쳐다보았는데 중국의 부정선거 이슈 못지않게 북한 간첩단들의 그림자가 지금 짙게 깔려져 있다. 한인 언론들을 보면 미국에서 인쇄가 되고 있는 한인 신문이나 혹은 한인 라디오 방송, TV 방송들이 상당히 좌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한국 분들 저리가 그래도 한국은 시위라도 하고 행진이라도 하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팻말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동포들 생활 속에서는 이거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우파들 집회한다고는 해봤자 작은 집단들이 그냥 그 장소에서 할 뿐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니까 아직까지도 동포 사회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뉴스앤포스트는 미국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원래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근 작년 12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이 문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절대 몰라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